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광주 경제 일자리전 대표를 맡으셨었고 서울 디지털 보좌관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현성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현성 부원장이 주말에 고향을 갔다 오네. 고향이 담양이신데. 어제 이제 네네. 김장. 김장. 예, 제 나오시죠. 김장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지금 한 겁니다, 저게. 저게 지금 사진 찍힌 분이 김현성 저 몸빼 있고 전이다. 몸빼 있고. 저 버무리는 저기 제대로 바르세요. 제대로 안 바르는 것 같은데. 저 속을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저 웃으면서 김장 아세요? 웃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지금 상황입니다. 비비고 저기, 있었던. 좀 유일하게 지금 우리 지역의 마을에 10가구 정도가 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님 사시는데 동네 분들이 날짜를 정해갖고 주말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울려가듯이 서로의 집에 가서 이 김장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자녀들이 안 오면 좀 약간 부모님이 기가 죽는 그렇지.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다 오는데 안 오면 그래갖고 이제 매년 가고 있는데 매년 갈 때마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좀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시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3분 오셨더라고요. 이제 좀 3분 오셔서 저렇게 이제 이 배추 속을 묻히는데 지금 저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급이 있는 사람이 묻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묻히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저거 묻히기에 되기까지 몇 년을 저렇게 거들었는지 몰라요. 저렇게 이제 속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 작은 그 흰색 이게 대야 같은 거 보이시죠? 네네네. 거기에다가 속을 이렇게 채워주는 작업을 이제 다른 사람들 해요. 한 몇 년을 해야 돼요. 먼저 속을 채워준 게 속이 떨어지거든요. 속을 충분하게 하면 이제 속이 떨어진데 그 속을 또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버무릴 김치 그러니까 일종의 절임 김치를 그 전날 저기 대나무 뭐예요 평상에다가 전날 쌓아놔요. 그러면 그 물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배추 저 보이죠 배추 저 배추를 저 통에다 옮기는 작업. 그러니까 나름 이게 이 포드 시스템처럼 시스템화돼 있어요. 분업화돼 있다. 네, 그래갖고 저 배추를 옮기는 작업이 제일 이제 처음 이제 하는 작업. 그런 다음에 저 속을 또 이렇게 떠주는 작업. 사람이 많을 때는. 근데 지금은 배추를 옮기는 거하고 저 속을 떠주는 작업을 한 사람이 해요. 제 동생이 했습니다. 동생이. 네. 그리고 이제 마을 어르신들은 이제 앉아갖고 이게 이제 버무리는 작업. 근데 맨 오른쪽에 계신 어머님은 버무리는 게 아닌데? 저건 이제 총지휘. 왜냐하면 저 속을 할 때부터 지휘를 해요. 이 간이 엄청 때부터. 중요하거든요. 속의 간이 중요해요. 이번에 속 간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저렇게 버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보낼 그 포장하고 저 담고 이제 담아야 또 이제 거기다 채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총지휘하시는 일종의 오케스트라의 총지휘자 같은 겁니다. 저기 지금 어머니가 지금 저게 목소리도 들어가 계신데. 그래요? 그럼 지금 찍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재수 씨. 부산에 사는 재수 씨가 우리 아주버니는 기록을 해야 된대요. 기록을 해야 된다. 일종의 이제 약간 정치를 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센스 있는 재수 씨가 이거 홍보하라고 찍어준 거예요. 자기 카메라로. 그래서 제가 남사스럽게 찍지 마라. 어디 홍보할 데도 없다. 근데 여기서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오늘 뭐 했냐 그래갖고. 근데 이제 너무 좋대요 이게. 잘 찍었다 그래갖고. 아니, 그 최진봉 교수님은 이게 따로 김장 안 하시나요? 김장 안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 가족들이 동생들밖에 없으니까 어머님이 계시면 이제 보통 이제 하는데 이게 어려서는 참 저게 힘들었거든요. 김장하는 게 내려가는 게 김장하러.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이 재미가 좀 있어요. 저게 재미가 있고 우리 다음 전화 연결하는 박지원 우리 의원님 늘 해남의 절임 배추. 이 절임 배추야말로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추를 절이는 과정이 힘들죠. 실제 이 김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해요. 너무 이렇게 뻐시게 해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너무 절여도 안 되고, 적당히 절이는 게 이 과정에서 엄청 중요하고, 네. 그 절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 속의 간을 또 다르게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도 같은 거죠. 이제 배추의 절임 상태에 따라서 네. 그날 아침에 예를 네. 들면 좀 뻐시다. 네. 그러면 간을 좀 세게 하고, 좀 절임이 잘 됐다. 네. 그러면 그 배추 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절임을 조금 이게 그 속을 네. 조금 덜 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과학이죠. 사실 지금 이제 10분 그 전 토크를 10분 잡았는데 거의 7분을 김장 얘기를 이게 김장 특집도 아니고 우리 방송이 지금 자신 있는 분야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평상시보다 훨씬 잘 설명을 하시네요. 김장 얘기하니까 자신 있는 분야. 자, 이제 그래도 한 이슈 하나 정도는 수익도 먹고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하고 전화 연결을 해야 돼서 이제 12월 3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겸 1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인데 사실 이제 지방선거도 D-6개월 되는 날이고 참 이거 1주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년을 쭉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날 저녁에 저는 광주에 있었거든요. 말씀대로 이제 광주에 네네. 경제일자재단의 네네. 대표로서 있는데 저녁에 이제 일정을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속보로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현실감이 없었죠. 계엄이라고?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죠. 네, 말이 돼? 라는 것도 있었고 네. 정말로 그때 이제 마침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네네. 상당히 많은 국민한테 그랬었죠. 히트했던 해제됐는데 그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그리고 막 진짜 이제 속보를 보는데 네. 군인들이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헬리콥터가 날아가 다니고 네, 이게 진짜로 현실이 영화보다 더 실감난다라고 해갖고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 이후로는 이것이야말로 명확한 헌법 위반이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내란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매주 서울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이 부결됐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첫 번째 탄핵이 부결되고 너무나 분노해서 정말로 이제 이 기간을 너무 짧게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떤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매번 국민들이 나서갖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긴 과정이었고 그리고 저는 기관장으로서 아마 제가 최초로 이 내란 우두머리, 내란 두목에 국정지표를 걸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 방에 가면 아마 지역에 아무 작은 기관장이라도 그 방에 저렇게 국정지표가 그러네. 걸려 있어요.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 내란 우두머리가 만들어놓은 국정지표, 뭐 국민과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 뭐 국민의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국정지표가 걸려 있다니까요. 원래 지표 있죠. 근데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 앉아가고 제 맞은편에 보입니다. 저게. 제 바로 앞에. 그럼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로 탄핵에 지금 앞에 서 있는 거고. 그래서 탄핵 되기 전에 제가 저 국정지표를 뗐습니다. 뗐다. 잘했네. 그게 전국의 최초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최초로. 제가 기관장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초로 뗐고 이 이후로 많은 시장 군수들이 제 동참을 해줬어요. 민주당 소속의 시장 군수들이 뭐 부여의 군수님 그리고 안양의 시장님 그다음 구청장님 광주의 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다 그리고 광주 시장님조차도 그 다른 방에 걸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권이 바뀌면 뭐 국정지표라고 그래서 국정지표와 시정지표가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국정지표를 떼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뿌듯하고 뭔가 기여를 했다라면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용기를 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 신문에도 나왔네. 네, 지역 신문에서 제 페북을 보고 기사를 내줬던. 본인이 전달한 건 아니고 거기서 알아서 페북을 보고 네네. 제 페북에 제가 올렸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윤석열을 타는 이건 또 뭐예요? 제가 페북에 올렸던 올린 거. 이 내용을 보고 가지고 지역신문 기자가 썼군요. 굉장히 센스 있게 바로 기사를 써줬더라고요. 그랬군요. 참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네, 저 꼬라지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도 네. 지금 재판을 보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대통령이나 했던 사람이 네. 정말로 네가 했지 않냐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는 지시한 적 없다 그러고 맞아. 아이고 정말 너무 진짜 후한무치하고 맞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고구마 사랑을 또 해남 고구마가 또 유명합니까? 아니 그 오늘 그 아까 담양에서 네네. 이렇게 김장할 때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니까 네네. 관심이 또 어머니가 또 또 이렇게 관심 좀 이렇게 많으시지.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네네. 박지원 의원 뭐 네. 얘기 나오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박지원 의원님을 그리고 전부 이제 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의 특산품을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하고 감사하지. 실제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이제 지역에서는 네.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생산은 하는데 수요가 마땅치 맞아요. 않아요. 그치. 그래서 수요만 이렇게 문제 없이 풀린다라면 이 농촌 경제도 굉장히 좀 나아질 수 있는데 네네. 지금 보면 너무 이제 지역의 특산품을 적절하게 다 알고 계시고 실제로 어느 포인트에서 네.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브랜딩해야 될지를 맞아요.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현성 부원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셨죠? 피곤해요. 그래도 피곤하시고. 김장 엄청 힘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뭐 계속 지금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취임을 했었고 바로. 네. 지금 당선되자마자 이 한미 관세협정이라는 감세협상이라는 너무나 사실 큰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쳐놨죠.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가 본인의 대권 욕심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이용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중단해라. 네. 한덕수가 본인이 막 협상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그랬었죠. 기간에.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떤 대행할 거냐면 때. 네, 대행할 때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심이 그 본인의 대행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중차대한 한미 관세협정을 이렇게 활용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단하라고 압박을 했었었고 그리고 후보가 되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것을 또 받아 안아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바심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네. 저기는 저렇게 앞에 가서 막 협상하고 막 했는데 네. 우리는 15%도 안 되고 막 협박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또 협상 카드로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열종의 뭔가 저희 국민들도 그리고 야당도 네. 대통령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아니 잘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 아니 마치 잘 못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처럼 했던 방해하죠, 그런 방해. 방해하는 네. 느낌의 그런 것들 조금만 잘못되면 봐라 니들 왜 그러냐 그리고 왜 빨리 안 하냐 막 그런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어떤 나라보다도 네.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가 맞아.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네.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왜 보답하고 감사하냐면 싶다면서요, 정말. 왜 감사하냐면 네네. 15%가 됨으로 인해서 네. 그동안 25% 냈던 그 관세의 그 10% 차이를 돌려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1,400억 정도를 돌려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가격까지 다운시켜서 네. 가격을 관세 25% 관세에 맞춰갖고 일본 자동차와 경쟁했던 이 상황에서 이 관세 협정이 타결되면서 네. 한 1,400억 정도가 갑자기 생겼으니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기분이 일이죠. 좋겠습니까? 네, 맞아요. 감사할 일이고 그렇죠. 반도체 또한 최애국 대우를 인정받으면서 이 불확정성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에이펙이라는 그 전 세계적인 이 다자 협정을 너무나 잘 치르고 G20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교로 이제 가장 힘들 것이다. 네.
가장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야 그런 나라가 네. 갑자기 계엄 일으키고 대통령 탄핵시키고 네. 이런 나라가 이런 행사를 치를 수나 있겠어? 맞아. 그리고 우리는 잼버리라는 그 아픈 추억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잘할 수 있을까라는 눈으로 봤는데 네.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10번이나 가는 이런 점검의 시간을 맞아요. 가지고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내용들을 다 반영시켜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진짜 이 과정이 기적 같은 과정이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이 객관적 조건 그러니까 상대적 조건 이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6개월의 총평을 해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슈퍼챗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래요? 아이디가 매국노 윤석열이에요. 아이디입니다. 이거 매국노 윤석열. 예. 근데 이제 저한테 보내셨는데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봉 교수님, 김종철 위원장 잘하시겠죠? 크크크크. 대못을 박으시는 제 마음의 대못을. 이제 저 사실 꺼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을 꺼내고 시작할까 하다가 지금 제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이거 보세요. 그리고 방통위원조차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잘하든지 말든지 하시겠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아마 이제 큰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방미통일의 네. 가장 큰 현안이 네. 법적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율사 출신으로 네. 정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위로하시는 있습니다. 겁니까 지금? 아니 저는 뭐 초대 방송미통신위원장의 김종철, 최진봉 이제 지명이 저는 아니고 뭐 김종철 최진봉 지명. 교수님은 네. 청문회라는 그 장벽을 아니 저는 예. 청문회 통과할 수 있어요? 뭐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말을 바꾸시네. 왜 이러세요? 아니 이제 네. 잘 되신 거잖아요. 그럼요, 잘 네. 되셨어요. 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저도 다 언젠가 쓰임새가 있겠죠. 세상에 쓰잘데없는 걱정이 최진봉 걱정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쓰잘데없는 걱정이다. 감사드리고. 네네. 자, 김민석 총리의 이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 질문 안 할 수 없어요.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나왔는데 네. 서울시장 선거 사실 이제 야권이나 아니면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흘렸잖아요. 네네. 그 종묘 문제나 여러 가지 한강버스 문제 그건 당연히 총리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네네. 그걸 자꾸 이제 무슨 마치 오세훈 때리기를 해서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뭐 예측들이 네네.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출마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한 거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네네. 이 박지원 의원이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 동안에 박지원 의원은 뭐 동교동계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불출마, 네네. 당 대표도 불출마하고 서울시장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네. 의견을 전달했고 본인도 네. 그렇게 수용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그건 아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 얘기 나눈 적도 없다라고 정리를 했고. 네. 그러고 나서 매불쇼에 가셔서 서울시장 출마는 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네. 총리가 본인의 거취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본인의 거취는 연동되어 있다. 그렇죠. 맞아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이병현 대통령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총리의 기여도가 높다. 그럼 총리만 하기 아깝다. 당신은 좀 다르게 활용해야겠다. 그렇죠. 그럴 수 라는 있죠. 뭐 당 내에서의 여론과 당 밖에서의 여론이 맞물렸을 때 그렇지. 본인의 이제 이 구도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손들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아니다. 본인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라고 해갖고 가는 자리는 아닌 게 총리의 자리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2인자의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지. 맞아요.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오세훈의 행정의 실패. 그러니까 지금 한강버스도 그렇고 지금 광화문 내 밭들어총 사건도 그렇고 네. 다 오세훈의 행정 실패예요.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문제도 오세훈의 행정 실패예요. 맞습니다. 오세훈의 행정 실패를 정치로 정쟁화하고 국무총리를 끌어들여서 네. 아니 민주당의 서울시의 국회의원이 만나서 설명을 하고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박지문 의원이 갔는데 네. 만나주지도 않고 대거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계속해서 총리만 만나서 설명하겠다? 말이 안 돼. 이것이야말로 총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네. 아유 1차원적으로 산수로 생각하면 네.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서울시장 공격한다고 서울시장 뭐 서울시 간다고 그래서 총리가 서울시 출마합니까? 얼마 전에 광주 갔으면 광주시장 출마하러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이 안 경주 되지. 갔는데 경북지사 출마하러 가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국민의힘이 속보이는 행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정말로 오세훈이 음. 국민의힘이 지금 오세훈의 명태균 사건 그리고 지금 이런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 네. 이런 것들을 궁지에 몰린 오세훈이 네. 결국은 총리 바짓가랑이 잡고 정말로 이 정치화하고 정쟁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이제 그 외에 다른 거는 이제 추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할 문제. 그렇죠.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 네. 배현진 의원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천박한 김건희.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갑자기 왜 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김건희가 V0로 활동했다는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 네, 보내고 박성재. 뭐 박성재 네, 어떻게 장관한테 보세요? 문자 보내고 네. 뭐 국정원장한테 조태열한테 네, 막 네. 문자 보내고 네.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행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배현진 뭐 옳은 말을 했는데 모처럼 옳은 말을 했는데 네. 이제 과거의 행보를 보면 네. 그냥 오히려 과거에 내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그렇죠. 순서로만 그렇게 보면 네, 그게 정상이죠. 그 당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구한 보는 눈이 없고 정치적으로 무능해서 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네.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네. 나의 행태에 대해서 방선을 하고 그런 다음에 네. 김건희 천박하다. 네. 라고 하는 게 순서대로 맞는데 네. 그동안에 그렇게 어떻게는 붙어서 네. 뭔가 온갖 뭐 얘기를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게 믿어줄까요? 전혀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나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된 어떻게 보면 헌법을 어기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끌어내린 국민들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국민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의 출발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좋고 네.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네. 보지만 네. 뭐 저런 과거에 대해서 아무 뭐 반성 반성도 없고 없이. 그동안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얘기 없이 네. 마치 지금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말이 안 좀 뭐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김용민 이사장과 전화 연결할 텐데 그 전에 모두까기 TV라는 분이네요. 최진봉 교수님 자 질문했어요. 요즘 박찬대 전 대표 조용하네요.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지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캄보디아 때 맞아요. 그때도 활용 많이 하셨고 네.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이거는 박찬대 의원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인천 쪽에도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먼 정복이 있잖아요. 거기. 유정복 바꿔야 되죠. 정복 좋아하는. 네, 아무튼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 정복을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닌가? 그거는 잘.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도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뭐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개인적인 제 10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의사 교환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솔직한 목사님이래요. 예, 예. 저는 이게 아니 욕망에 충실해야 된다. 욕망에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우리 최진봉 목사님도 제가 뭐
닉네임으로 이제 세속 목사라는 닉네임을 그랬었는데 네. 제일 저는 욕망 앞에 충실해야 된다. 자, 솔직해야 된다. 네, 알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맨땅에 그럼 끝이에요. 네, 시간이 없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계엄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MBC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네.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한 70%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맞닿아 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24%의 지지를 믿고 그런 것 같은데 전체 국민들은 분명하게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정말로 매주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여서 일종의 내란 척결, 내란 우두머리 탄핵해야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계엄 1주년이 되는 12월 3일에 외신 기자회견을 택한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계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을 일으키는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탄핵을 시킨 대통령은 없어요.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닉슨도 본인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마지막 투표까지 가서 탄핵시키는 이거는 막았거든요. 자기들 여야가. 근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2번이나 이런 절차적으로 탄핵을 시킨 나라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노벨 평화상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12월 3일 날 대통령께서 12월 3일을 기념하자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다고 하고 기념일로 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실 것 같다고 하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을 내년 노벨상 후보로 제안을 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좀 걸리는 건 이제 트럼프랑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고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모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 마치고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일요일에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 얘기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힘내서 다음에 김장 갖고 올게요. 김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성 부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고 김현성 부원장 저와 함께하고 또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김용민 이사장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는 알차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뵙고 저는 토요일 아침 10시에도 여러분 찾아뵈우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 토요일 10시, 아침 10시, 일요일 밤 9시 이렇게 2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인사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